상각이라는 얘기 볼게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유형자산처럼 시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상각이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에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방법. 감가상각하고 똑같은 표현이네요. 상각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객관식이 잘 나오는 거네요.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 얘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각 방법. 유형자산에서는 정액법, 종률법, 뭐 생산량 비례법 등등등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게 당연할 거고,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해법 및 종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인정해요. 단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정액법을 쓰세요 라고 하고 있네. 시험에 잘 나온 얘기.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잔존 가치를 얼마로 할 거냐. 자,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없다. 유형자산은 그렇지 않은데, 유형자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잔존 가치라는 얘기는 유형자산에 봤던 것 똑같아요.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에서 그러니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에서 팔 때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 처분 비용을 뺀 금액을 잔존 가치라고 하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없는 것이 원칙이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 이제 바로 보시면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경제적인 내용 연수보다 짧은 상각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인데 10년을 상각하지 않고 5년을 상각을 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각 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어. 누군가 제3자가 이때 내가 5년 쓰고 나면 사겠대.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거래,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이 존재해요. 거래 시장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상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 가치가 거래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러니까 기간도 짧게 상각을 하고 또는 제3자가 이 시점에 사기로 했거나 또는 그걸 팔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잔존 가치를 인식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 가격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으며, 잔존 가치를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 변동에 따라 증감시키지 않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형자산에서는 뭐 실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지금 이제 여기 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들은 이 세 가지 정도, 이게 가장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권 거의 출제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봤던 뭐 이렇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문구 전체를 뜯어다가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좀 상세히 적어 놓은 거니까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각 기간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형자산의 표시 방법인데요.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우리 이제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쓰게 되고요. 이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쓰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쓸 수도 있고 간접법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기에서는 간접법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직접법을 쓰네요. 예를 들면 이제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가 있다 칩시다. 개발비가 1,000원. 이렇게 쭉 돈 나가가지고 자, 이제 삼각을 해야 되겠어.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 5년이야. 정액법을 써. 그러면 1,000원 빼기 잔존가치 없고 곱하기 5분의 1, 200원 이렇게 삼각하는 거죠. 무형자산을 바로 빼. 이게 직접법이에요. 개발비 200을 제거시키고 여기가 무형 고정자산, 무형자산 삼각비 이렇게 비용 처리해요. 이건 직접 삼각. 그렇지 않고 유형자산처럼 여기를 제 밑에 차감 항목을 써서 감가상각 누계획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직접법을 쓰게 됩니다. 직접법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상 못 쓰니까 우리는 간접법을 이렇게 쓰더래요. 그거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렇게 무형자산은 직접 삼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년도에 이제 처음 취득을 했죠. 근데 1년도 말에 이렇게 삼각을 하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이 이렇게 남잖아. 처음에 개발비가 생겼다가 처음에 1,000원 생겼다가 1년도 말이 되면 이게 200이 잘라나가니까 이게 800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는 이게 600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상에 여기 이제 이렇게 봐봐요. 숫자를 다 지우고 재무상태표상에 개발비가 600원 있는데 이 개발비는 X1년에 처음 발생을 했고 X1년부터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연수가 5년이야. 오늘 X3년에 무형자산을 상각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에 생긴 금액에서 2번 잘려나간 거죠. 2번 잘려나가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원위치를 만들어 놓고 나누기 5년을 해야 되는데 내용연수 5년짜리니까 그럼 우리는 방금 숫자를 봤기 때문에 이게 원위치가 얼마였어요? 1,000이었죠. 1,000이니까 200씩에서 800 남고 600 남았잖아. 이건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원위치로 이 숫자가 애매하면 못 올린단 말이야. 얼마인지 못 찾아. 그래서 무형자산은 직접 삼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5년짜리인데 삼각을 2번 했죠. 남은 연수가 3년이잖아. 그럼 이 금액을 남은 연수로 나눠요. 3년으로. 그럼 얼마야? 200원씩이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취득원가로 만들려 이거 어려우니까 지금 직접 삼각 당하고 난 이 금액을 올해의 삼각비를 계산하려면 그냥 남은 내용 연수인 3년으로 나누시면 돼요. 지금 방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봐서 눈에 금방 보이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오늘 X3년이야.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4,000원 있더래요. 내용연수는 5년짜리야. 잔존가치는 없어요. 그럼 올해 1년도에 취득을 해서 상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3년 차에 상각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나누기 3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숫자가 좀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1,000원씩이죠. 그럼 원래 얼마였었던 거야? 원래 5,000원. 한 번 상각하고 나니까 4,000원. 2번 상각하니까 3,000원. 그래서 지금 여기잖아. 예? 그럼 나누기 요거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원위치로 돌리기 어려우니까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면 올해의 상각해야 될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기에서도 가끔 나오는 얘기예요.